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동양인이 왜 서양인보다 가슴이 작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가슴이 큰 집단에 대한 찬양이나 가슴이 작은 집단에 대한 비하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며 단순히 동양인과 서양인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궁금증으로 영상 제작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영상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은 신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키, 팔다리의 길이, 이목구비의 생김새, 노화 속도, 두상의 모양 등 가끔은 같은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얼마 전 용산역 4층 푸드코트에서 멋진 흑인 남성분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머리가 저렇게 작을 수가 있는지, 동시에 팔다리는 어찌 저리 길쭉할 수가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잖아요. 속으로 엄청 부러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에 비해 가슴 노출에 대해 덜 민감한 편이라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양인이라고 모두 가슴이 큰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가슴이 큰 여성분들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은 왜 이렇게 다르게 진화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가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상반신을 지칭하며 뼈, 근육, 장기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위로 심장과 폐 등이 위치하는 영역을 포함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주로 쓰는 여성의 가슴은 사실 유방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는데요. 유방이라 부르면 뭔가 야하고 성적인 느낌이 강해 유방도 그냥 가슴이라고 부릅니다. 유방은 주로 여성의 몸에 있는 유즙을 생산하는 신체 구조를 의미하는데 남성에게도 유방 조직이 있지만 여성의 유방이 훨씬 발달해 있죠. 그럼 왜 남성보다 여성의 유방이 훨씬 발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이론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생식기 반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유방은 엉덩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데요. 과거 인간이 사족 보행을 하던 원숭이와 다름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다들 아시죠? 일반적으로 사족 보행을 하는 암컷 동물들은 자신의 엉덩이와 음부를 보임으로써 수컷에게 성적 어필을 하지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이후 음부가 감춰지게 되자 그에 대한 대체제로 가슴이 성적 어필 요소가 되어 암컷의 가슴이 항상 부풀어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슴뿐만 아니라 엉덩이 또한 동물 중 독보적으로 지방량이 높고 크고 봉긋하게 부풀어 있는데 이 역시 인간의 이족 보행이 이유가 아닌가 하는 설이 있죠. 즉 인간은 사족 보행을 하지 않게 되면서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해 크기를 더 키워야 했고 그래도 부족하자 가슴까지 키워 어필하게 되었다는 것. 한편 인류는 끊임없이 나은 환경과 먹이를 찾아 이동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생존했던 종족인데 이때 유방이 있으면 끊임없는 이동 중에도 수유가 가능합니다. 아기를 낳은 상태로 젖을 물리고 이동이나 채집 등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밭일이나 바느질을 하면서 포대기로 싼 채로 아기에게 젖을 물리거나 하는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동성과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유방은 이렇게 육아에 있어 막대한 이점을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대체 왜 동양인과 서양인의 평균 가슴 크기는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야 하는데요.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가슴이 작다는 것은 편견일 뿐 실제 수치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여성보건학 저널은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의 평균 브래지어 사이즈를 조사하여 국가별 가슴 크기를 비교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큰 가슴 크기를 기록했으며 평균 브래지어 컵 사이즈가 D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평균 컵 사이즈가 A에서 B로 상대적으로 작은 가슴 크기를 보였습니다. 2016년 챈들러와 린제이는 국가별 가슴 크기가 다르다는 논문을 냈는데요. 두 저자는 코카서스계 백인, 흑인, 아시아계 순으로 가슴의 크기가 더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카서스계 미국인이 1668mm, 코카서스계 캐나다인이 1194mm, 비코카서스 미국인이 1089mm, 아일랜드인이 992mm, 폴란드인이 968mm, 가장 작은 건 필리핀 111mm라고 했으며 두 저자는 가슴 수술한 사람은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인터내셔널 브레스트 사이즈 스터디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평균 가슴 크기를 조사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주요 결과로는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여성들이 가장 큰 평균 가슴 크기를 기록했으며 평균적으로 D컵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사이즈가 보고되었으며 평균적으로 C컵에서 D컵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 일본, 한국, 중국, 인도는 평균적으로 A컵에서 B컵 사이의 크기를 보였습니다. 물론 가슴이라는 신체 부위가 개인차가 아주 크기는 하지만 여러 조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평균적으로 가슴의 크기가 더 컸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는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른 가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인은 유선 발달형 가슴인 경우가 많고 서양인은 지방형 가슴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방형 가슴은 대체로 둥글고 풍만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체지방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유형의 가슴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촉감을 가지고 지방이 많아 유연성이 더 높죠. 유방에는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이 섞여 있지만 지방형 가슴은 당연히 지방 조직이 더 많은데요. 당연히 지방형 가슴은 체중 변화에 따라 크기도 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살이 찌면 보통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축적되잖아요. 지방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슴에도 지방이 늘어나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슴이 커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살이 빠지면 지방이 줄어들면서 가슴 크기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즉 가슴의 크기는 지방의 양, 비만도와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에서 보시듯 평균적으로 가슴 크기가 큰 나라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전반적으로 비만도가 문제인 국가들의 평균 가슴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만도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수가 체질량 지수인데요. 간단히 말해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비만 여부를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즉 자신의 몸이 건강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몸에 지방이 많을수록 BMI 지수가 높게 나옵니다. 평균 가슴 크기가 큰 국가들의 BMI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의 BMI 지수는 29로 세계 최상위권이고 영국의 BMI 지수는 27.1, 호주의 BMI 지수는 26.8, 캐나다의 BMI 지수는 26.7, 노르웨이의 BMI 지수는 26.2, 핀란드의 BMI 지수는 25.7, 아이슬란드의 BMI 지수는 25.6, 스웨덴의 BMI 지수는 25.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평균 가슴 크기가 작은 국가들의 BMI 지수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BMI 지수는 21.7로 세계 최하위권이고 일본의 BMI 지수는 21.9, 한국의 BMI 지수는 23.1, 필리핀의 BMI 지수는 23.5, 중국의 BMI 지수 역시 23.5를 기록했죠. BMI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서양 국가들인데요. 서양인들은 지방형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을수록 가슴의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양인은 유선 발달형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지방이 가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팔뚝, 배 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유선 발달형 가슴은 유방의 대부분이 유선 조직으로 이루어진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밀도 높은 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생리주기나 임신 중에는 유선 조직이 팽창하여 가슴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가슴은 체중 변화에 덜 민감하며 생리, 임신, 모유 수유 등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크죠. 유선 발달형 가슴은 덜 둥글고 더 타이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외관상 보았을 때 크거나 풍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인과 동양인을 비교했을 때 서양인의 가슴이 유난히 더 크고 풍만해 보이는 것이죠.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평균 가슴 크기가 작은 두 번째 이유는 동양인과 서양인은 미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양인은 둥글 얼굴형과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밝고 투명한 피부를 선호하며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 아이돌들은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반면 서양인은 갸름한 얼굴형과 입체적인 이목구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건강하고 탄탄해 보이는 구릿빛 피부를 선호하며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서양인들에게 어떤 성형이 가장 유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양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성형은 문화, 지역,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이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는 가슴이 큰 여성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슴이 작은 여성들은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죠. 할리우드 영화나 잡지 등에서 글래머러스한 여성의 이미지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자주 등장하며 이러한 미디어 노출이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한 관심을 높였는데요. 서양 사회에서는 가슴의 크기가 여성의 매력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동양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형은 눈, 코, 지방흡입 수술인데요.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많아 더 크고 또렷한 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콧대가 낮거나 코끝이 뭉툭한 경우가 많아 높고 날렵한 코를 선호하죠. 드라마, 영화, 광고 등을 통해 서양인의 입체적인 얼굴을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기준에 맞추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양인은 마른 체형을 예쁜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흡입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허벅지나 복부 등 특정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여 슬림한 몸매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형수술에 전혀 관심 없는 저조차 365MC라는 업체를 알고 있죠.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해대는지 버스, 지하철을 타다 보면 광고를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만큼 동양인들은 마른 체형에 집착하죠.
서양인과 동양인의 미의 기준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자신이 속한 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양인의 평균 가슴 크기가 더 커진 것입니다.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평균 가슴 크기가 작은 세 번째 이유는 추운 환경에 있을수록 귀나 코 같은 말단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처음 동양인들이 생활하던 환경은 추운 곳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의 조상은 빙하기 이후 추운 곳에서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동양 지역으로 내려왔고, 동양인들의 조상은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기에 최대한 열을 빼앗기지 않는 신체 구조로 진화해야만 했고, 그래서 귀, 코, 가슴, 생식기 등 말단 부위들이 작게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조상들은 동양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험한 정글이나 산, 숲을 거치면서 이동했는데 민첩성이 떨어지는 신장이 큰 개체들은 비교적 생존에 불리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반면 서양인들의 조상은 따뜻한 지역에서 천천히 이동했고 드넓은 평원 지역을 거쳐 정착했기 때문에 민첩성보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장이 큰 개체들이 비교적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만들어진 신체적 조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 외에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가슴이 작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슴이 크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가슴이 작다고 해서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신체적 차이인 것이죠. 다만 이러한 신체적 차이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영상 한번 제작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빠뜨린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음껏 지적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한테 물어보니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질문, 인종차별주의를 조장하는 질문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냥 신체적 차이가 궁금했던 건데 이게 대체 왜 인종차별주의를 조장하는 질문인지 참, 저를 인종차별주의자, 외모지상주의자로 만들어버려서 기분이 참 나빴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